분석 자동화 도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분석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렸던 스타 UML. 자, 이것도 요구 분석 자동화 도구예요. UML이라는 표준을 직접 손으로 그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UML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다이어그램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요구 분석 자동화 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도구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 자동화 도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동화라는 것은 케이스를 자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도구다. 분석 자동화 도구를 케이스 도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은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를 기술하도록 개발된 도구다. 자, 요구사항 명세서를 기술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도구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고요. 계획 수립에서부터 요구 분석, 설계, 개발, 유지, 보수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화 도구이다.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라는 것은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설계, 개발, 구현, 유지, 보수 이런 단계 있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 그 단계를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지원하는 이제 도구도 있고, 자동화 도구도 있고, 일부 개발까지만 지원을 한다, 아니면 설계까지만 지원한다, 그런 다양한 케이스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케이스 도구의 정의는 아시겠죠? 자, 그 필요성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발되는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젝트들은 규모가 크죠. 이런 이제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검토해야 하고,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한 형상관리. 자, 형상관리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생산물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를 통제하고, 변경 상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련의 작업을 형상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생산물이라면은,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문서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형상 관리를 수행해야 해서 요구사항 관리 툴을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관리 툴, 케이스 도구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통된 표준화된 도구들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도와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요구사항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자, 요구사항은 계속적으로 바뀌죠.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뀐 최초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요. 중간에 바뀌었던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을 또 추적을 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분산된 환경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동 작업할 수 있으며 테스트 연계 및 결함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 뒤에 케이스 도구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전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케이스 도구의 등장 배경을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산업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위기 극복을 이제 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투입되는 인원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케이스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보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는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실제 시스템 간의 차이 발생을 이제 극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요. 이게 적용되는 시스템이 있겠죠. 그 차이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시스템의 재사용성, 생산성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고요. 소프트웨어의 대규모화, 통합화, 다양화, 복잡화,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케이스 도구의 등장 배경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케이스 도구의 효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케이스 도구의 효과든 뭐 도입 시 필요한 사항이든 케이스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뭐 정의, 필요성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크게 암기할 거리는 없어요. 이런 이제 프로그램, 이런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동화라든지 재사용성이라든지 뭐 신속성, 통합성, 뭐 유지보수 비용이 뭐 축소가 되고 이런 이점 효과가 뭐 당연히 있는 겁니다. 뭐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표준화된 환경 구축 및 문서 과정의 자동화, 표현성을 확보한다. 자, 어떤 요구사항을 만일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은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뭐 양식이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성도 이제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준화와 보고를 통한 문서화 품질을 개선한다. 자, 문서의 품질 자체가 이제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소프트웨어 재사용성 확보, 안정된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 가능. 뭐 재사용성, 품질, 표현성, 자동화, 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 과정의 신속성, 통합성을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가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석자들 간에 적절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케이스 도구를 이용을 하면요. 현재 요구사항을 분석을 한다. 그럼 요구사항 분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분석자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한다라면은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뭐 요구사항이 있다라면은 다른 분석자들도 보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또 추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경이 주는 영향 추적에 용이하다. 아무래도 도구,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리기보다도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있으면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정한 내용, 두 번째 수정한 내용, 세 번째 수정한 내용 이런 식으로 추적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명세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의 축소다. 자, 유지보수에 대한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케이스 도구 도입 시 필요사항, 케이스 도구 도입 시 준비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 방법론의 선택, 교육, 사전 협의 및 관리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케이스 도구가 도입이 된다라면은 케이스 도구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발 방법론의 선택, 개발 방법론이라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구조적인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 객체 지향 방법이 있었는데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개발 방법에 따라서 이제 케이스 도구는 또 달라질 거고요. 이런 것을 선택을 하고 또 교육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케이스 도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의견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관련된 관리 체계도 구축하고 그런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진, 관리자, 개발자 전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케이스 도구 선정 시 평가 항목, 어떤 것을 평가를 해야겠습니까? 비용 중요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만든 업체, 케이스 도구를 만든 업체가 IBM에서 만들었다. 아무래도 신뢰도는 더 높아지겠죠. 시장 점유율, 많이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 도구인지, 호환성, 통합성, 사용 용이성, 숙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유지 보수성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유지 보수성이라는 것은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유지 보수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케이스 도구에 대한 유지 보수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케이스 도구들, 프로그램들,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버전이 뭐 1.0에서 뭐 2.0, 3.0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추가로 비용이 얼마큼 드는 것인지 이런 유지 보수성을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케이스 도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도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종류 이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종류별로 해서 간단한 정의, 그러니까 만든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그리고 그 도구가 이제 어떤 도구인지 그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SADT라는 이제 케이스 도구가 있습니다. 소프트 텍스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시스템의 정의,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해 널리 이용되어 온 구조적 분석 설계 도구이다. 구조적 분석 설계 도구이다. 객체 지향 방법이 아니고요. 전통적인 구조적인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객체 지향 위주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70년대에는 구조적인 방법에서 시작을 했어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80년대에는 정보공학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90년대에는 객체 지향 방법, 그리고 90년대 말에는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 방법, 제품 계열 기반의 개발 방법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여기서 객체 지향 방법에 따라서 학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도구 중에서 SADT는 구조적 분석 및 설계 도구입니다. 구조적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 블록 다이어그램을 채택한 자동화 도구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구조적인 형태로 이제 보여지고 있죠. 이게 블록 다이어그램인데요. 구조적이라는 것은 쉽게 탐색해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위, 하위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그게 구조적인 방식이 되는 거예요.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제 구조적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이어그램이 되는 겁니다. 수치 혹은 물리적인 자료와 그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매 과정, 자, 과정이란 것은 프로세스, 절차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매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눈 후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뜻한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죠. 그림으로 나타내고 블럭이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SREM은요, RSL 그리고 REVS라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SREM이라고 하는 겁니다. TRW사에서 만들었고요. 우주 국방 시스템 그룹에 의해 실시간 처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술하도록 할 목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 이런 정의가 나오면은 SREM을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RSL과 REVS를 사용하여 자동화하는 도구이다. RSL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소, 속성, 관계, 구조들을 기술하는 요구사항 기술 언어고요. 여기서 요소라는 것은 요구사항 명세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객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실생활에 있는 것들, 개체들, 그게 요소라고 여기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속성은 요소를 수정하거나 수식하기 위한 것이다. 수식이란 것은 문자의 그림자라든지 테두리, 밑줄, 반전 이런 적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글씨체를 강조해서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속성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의 성질이 속성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관계는 개체들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조, 정보 흐름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REVS는 RSL로 기술된 요구사항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를 출력하는 요구사항 분석기다. 자, 요구사항 기술하는 언어고요. 이런 요소들을 각각을 이제 기술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명세서를 출력하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명세서를 출력하는 요구사항 분석기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도구는요, PSL과 PSA. 이것은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한 것으로 PSL과 PSA를 사용하는 자동화 도구가 되겠습니다. PSL은 이제 문제를 기술하는 언어,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 기술 언어라고 있었죠.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언어, 문제를 기술하는 언어가 되고, PSA는
PSL로 기술한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보고서를 출력하는 문제 분석기다. 요구사항 분석기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텍스. 시스템 공학 방법 응용에 대한 자동 접근 방법으로 여기서 이 내용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시험에는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에서 주면서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하고 관련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동 접근 방법으로 개발 주기에 전 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자동화 도구이다. 구성을 보시면은 IORL과 요구사항 분석과 IORL 처리를 위한 도구다. 기초적인 텍스 방법론이다. IORL은요, 요구사항 명세 언어를 IORL이라고 하는 겁니다. L이 랭귀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오면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UML 케이스 도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상용, 돈으로 사야 되는 제품이 있고 오픈소스, 소스가 오픈됐기 때문에 무료예요. 무료 제품이 있고 이제 돈 주고 사야 될 제품이 있는데요. 스타 UML은 이제 오픈소스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용 제품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종류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IBM RSA가 가장 대표적인 툴 도구입니다. 케이스 도구입니다. UML 툴의 대명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